친박 집회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뭐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은혜와 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직적인 동원을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외에 다른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까? 네, 잘 나타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은혜와 진리교회는 기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이끌었던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조용기 목사님과 그분 동생이 각각 담임 목사인데요. 예, 조영목 목사. 예. 네네네. 뭐 한 그룹은 아니고요. 서로 갈라져 있고 약간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아, 그래요? 교회들이죠. 네네. 예. 이 조용기 목사 그리고 조영목 목사 이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조영기 목사는 지금 현직에서 은퇴해 있기 때문에 이 친박 집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요. 예. 조영목 목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은퇴한 경우니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네네. 그 이유가 궁금한 건데 우선 그 전에 동원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교회가 동원하는 것은 뭐 담임 목사가 강권하는 건데요. 예. 예, 담임 목사가 교회에 뭐 예배라든가 그밖에 여러 공지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참여하는 걸 권고하는 것이죠. 참여를 권고하고, 당일날은 이제 그 버스를 대절해서 네네. 신도들을 실어 날랐다고도 하던데 그런 방법도 동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광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동원해서 타게 하는 것이죠. 은혜진리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45인승짜리 버스가 20대 정도가 동원돼서 사람들을 실어서 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신자들, 그 교회의 개신교 신자들 단체 카톡방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게 친박발 뉴스, 이 뉴스도 많이 오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간다고 합니까? 네,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짜 뉴스들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헌재가 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뭐 좌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에 버스까지 타고 오시는 신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가 동원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어떤 경우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강권하니까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연세가 많고 또 이렇게 학력도 많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친박 집회에 참여하는 신도들의 행태 또는 그 신도들을 동원하는 목사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까? 개신교 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교회 신자들의 어떤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집단인데요. 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참여했을 법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명확하게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했을 법한 정황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개신교도 일반 신도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대형 교회만 그렇다. 네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대형 교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련이 있는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친박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수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NGO, 극우 성향의 기독교 NGO들이 예.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친박 팬덤 현상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성이 좀 덜한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기독교 극우 성향의 기독교 NGO들은 좀 젊은 부류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친박 팬덤 현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교회 목사와 관계없이 아마 이제 이 친박 그룹들과 연결돼 있어서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추측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개신교의 기도원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거든요. 기도원들이요? 네네. 예. 근데 이 기도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매우 적극적인 신자층인데, 예. 이들이 교회에 일반 교인으로 편입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부의 신자로 참여하고, 네. 교회에서는 좀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친박 팬덤 현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은 뭐 담임 목사와 관계없이 정보를 독자적으로 알고 참여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범주는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그 대형 기도원들이 사라졌는데 그 기도원 중심으로 활동하던 좀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네, 그들은 되게 극우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NGO들 중에서도 극우 성향의 NGO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세 루트의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극우 성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경우는 성향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아닌데 담임 목사가 가라니까 참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 이제 기독교 NGO, 극우 성향 NGO 단체나 박근혜의 어떤 열광적 지지자들은 다 극우 성향인데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부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팬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개신교 이런 신자들을 동원하는 개신교 목사나 기독교 NGO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다기보다는 극우라는 점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에는 사실 비용도 들고 네네. 버스 동원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용적인 관점에서 어떤 커넥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용, 재정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대형 교회를 갈수록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의 제왕적 권력이 잘 관철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되게 대형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예. 첫 번째 한 부류는 되게 90년대 이전에 대형 교회로 부상한 교회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90년대 이후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인데 90년대 이전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은 개신교가 막 급성장하던 시절에 대형화된 교회예요. 네네. 그런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유입돼 들어오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됐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새신자의 유입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이제 수평 이동 신자라고 부르는데 수평 이동 신자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오는데 90년대 이후에 수평 이동해서 교인이 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학력이 좀 높고 교회에서 주요 직책을 경험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교회 목사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90년대 이후에 성장한 교회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목사들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가 제왕적으로
잘 진행되기는 어려운데 네네. 그래도 두 유형의 교회들이 공통되는 것은 교회 목사가 재정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교회의 재정들 중에 이런 집회에 지지하는 분들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감시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목사들의 돈들이 집회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도 있고요. 예. 또 기독교 NGO들, 극우 성향의 NGO들에게 돈을 평소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회 재정을 정권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까? 정권으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까? 혹시? 정부가 교회 재정 지원한다고요? 직접은 아니어도 네.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 정부나 정권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한국 종교 가운데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종교인 건 분명하지요. 근데 이제 교회는, 지금 이제 그런 특혜의 결과 재정이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 가운데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교회는 아주 몇 곳밖에 없고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건 같은 경우는 신자들 중에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정치인들의 돈들이 돈 세탁되는 장소가 교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네트워킹돼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이거든요. 그런 거는. 네네. 네. 또 한 가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친박 집회와 이 사정기관 국정원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을 많이들 하는데 일부 밝혀진 바도 있고 혹시 이런 보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랑 그런 정보기관들과의 연관성 뭐 이런 거를 감지하신 적도 있습니까? 네, 정보부의 뿌리가 한국의 정보부의 뿌리가 기독교 극우 세력과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히 있거든요.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가 형성된 시기가 되게 45년도 서북 지역에서 월남한 분들이 그들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고 이런 분들이 미국 정보기관들, 미 군정의 정보기관들과 연계돼서 정보 요원으로 훈련도 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출발이 그렇군요. 그분들이 한국의 정보부가 탄생할 때 뿌리가 돼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북 지역의 군부 엘리트 또 정보부 엘리트들이나 이게 서북 지역 엘리트들이 이승만 정권 후기에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심 세력이 돼요. 예컨대 648기들이 서북 지역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분들에서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탄생하고요. 아, 그렇군요. 또 노태우 정권 때 다시 서북 출신자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활동하는데 그때 국정원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좀 정황들이 한국 정보부와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군요. 네, 한국 국가 형성 과정부터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들은 한국 정부, 특히 정보부 형성 과정에서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학력도 많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친박 집회에 참여하는
신도들의 행태 또는 그 신도들을 동원하는 목사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까? 개신교 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교회 신자들의 어떤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집단인데요. 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참여했을 법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명확하게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했을 법한 정황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개신교도 일반 신도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동원해서 타게 하는 것이죠. 은혜진리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45인승짜리 버스가 20대 정도가 동원돼서 사람들을 실어서 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신자들 그 교회 개신교 신자들 단체 카톡방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게 친박발 뉴스, 이 뉴스도 많이 오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간다고 합니까? 네,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짜뉴스들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번 헌재가 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뭐 좌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에 버스까지 타고 오시는 신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가 동원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어떤 경우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강권하니까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되게 연세가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대형 교회만 그렇다. 네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대형 교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련이 있는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친박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수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NGO 극우 성향의 기독교 NGO들이 예.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친박 팬덤 현상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성이 좀 덜한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기독교는 지금 현직에서 은퇴해 있기 때문에 예. 이 친박 집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요. 예. 조영욱 목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영기 목사님은 은퇴한 경우니까 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네네. 그 이유가 궁금한 건데 우선 그 전에 동원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교회가 동원하는 것은 뭐 담임 목사가 강권하는 건데요. 예. 예, 담임 목사가 교회의 뭐 예배라든가, 밖에 여러 공지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참여하는 걸 권고하는 것이죠. 참여를 권고하고, 당일날은 이제 그 버스를 대절해서, 네네. 신도들을 실어 날랐다고도 하던데 그런 방법도 동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강권하고. 친박 집회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뭐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은혜와 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직적인 동원을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외에 다른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까? 네, 잘 나타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은혜와 진리교회는 기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이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조영기 목사님과 그분 동생이 각각 담임 목사인데요. 예, 조영목 목사. 예. 네네네. 한 그룹은 아니고요. 서로 갈라져 있고 약간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래요? 교회들이죠. 네네. 예. 이 조영기 목사 그리고 조영목 목사 이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조영기 목사